CSV라고 하는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 맞는 어, 특성들과 그리고 타겟들을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로 만들었고, 그리고 훈련 셋과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는 것까지를 했어요. 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거는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음, 사이클런 그 홈페이지에서요. 사이클런 홈페이지에서 SGD 리그레서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측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다른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점수가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KNN 리그레서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직은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머신러닝들에 비해서 더 좋은 결정 개수를 보여줄지, 더 나쁜 결정 개수를 보여줄지는 모를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지만 적어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어떤 모델이든.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을 준다. 그런 다음에 뭐 프리딕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거나 스코어 메서드를 이용해서 결정 개수를 찾는다라거나 그런 일들을 그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는 정말 한두 줄이면 끝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같은 간단한 데이터셋에서는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중요한 거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수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어떤 값들을 쓰면 좋을까? 걔네들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스라고 돼 있죠. 로스. 첫 번째 파라미터가. 로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손실이에요. 손실. 그죠? 잃어버린 게 로스잖아요. 손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차입니다. 오차를 뭘 사용하겠대요? 기본값으로. 스퀘어드 에러. 오차 제곱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손실 함수로 뭘 사용하겠다는 얘기냐면 mean squared error를 손실 함수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최소값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겠다? mean squared error의 최소값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손실 함수란 뜻이에요. 손실 함수. 회귀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mean squared error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페널티 L2라고 써져 있어요. 페널티. 페널티는 뭐예요? 벌점 주는 거잖아요. 벌점. 그죠? 벌점을 L2로 주겠대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규제죠. 손실을 일부러 키워버리는 게 그게 벌을 주는 거죠. 네. 페널티는 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어떤 클래스의 머신러닝 모델 클래스에 페널티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다.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 규제의 기본값을 뭘 사용하겠대요? L2 규제를 사용하겠대요. 그러니까 리치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건데 mean squared error만이 아니라 그 W의 제곱항들을 포함시켜서 mean squared error에 W의 제곱항들을 더 포함시켜서 손실을 일부러 키워버리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W들을 찾겠다,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L1이 아니라 L2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엘라스틱 넷도 아니고요. L2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알파는 뭐였어요? 알파. 우리 규제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었고 오늘 복습하면서도 얘기했었죠. 게다가 알파 값 바꿔가면서 우리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지 않았었어요? 알파가 뭐였죠? 규제의 크기. 그죠? 규제의 크기. L2 규제 같으면 W 제곱을 어느 정도 크기로 사용할 거냐? L1 규제에서는 W 항을 어느 정도 크기로 사용할 거냐예요. 0.0002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넷은 기본값이 아마도 1.0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기본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주는 녀석들은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과 같은 녀석들은 알파 값이 1.0이었을 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서는 규제를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정도로만 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바꿔갈 수 있겠죠? 더 큰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작은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오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0.0001, 0.001, 0.01, 0.1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확도 결정계수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L1 레이쇼가 있네요. L1 레이쇼, L1 규제의 비율을 0.15, 15%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L2 규제는 나머지 85%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페널티가 L2인 경우에는 에런 레이쇼가 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의미 없는 파라미터예요. 근데 만약에 페널티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페널티를 엘라스틱으로 바꿨을 때, 엘라스틱 넷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는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일 때 L1 규제의 비율이 15%, 그럼 나머지 85%는 L2 규제의 비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벌써 우리가 학습한 내용만 가지고도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들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fit intercept. 이거는 뭐냐면 intercept가 절편이란 뜻이잖아요. 절편.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b가 절편이잖아요. 절편을 fit 학습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학습하겠다는 뜻이고. 맥스 이터레이션, 맥스 이터라고 되어 있죠. 맥스 이터. 그죠? 자,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 직접 만들면서 사용해 봤죠. 몇 번 반복할 거냐 이거죠. 최대 몇 번까지 반복할 거냐.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복을 몇 번 할 거냐? 1000번까지는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1000번. 이 한 번의 반복을 에포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는요, 한 번의 반복을 에포크라고 하고요. 맥스 이터레이션을 최대 반복 횟수란 뜻인데, 다른 말로는 에포크 횟수라고도 얘기해요. 최대 에포크 횟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TOL이라고 되어 있죠. TOL. 뭐의 약자일까요? 톨러런스.
우리가 수렴하는 기준이에요. 수렴하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0.001까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 포인트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0.001보다 작으면 그거는 수렴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톨러런스를 키워주면 더 빨리 수렴한다 그랬죠. 톨러런스를 줄여주면 더 많이 반복을 해야 수렴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벌써 얘도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셔플. 셔플이 뭐예요? 카드 섞는 게 셔플이죠. 그러니까 샘플들을 훈련시킬 때 샘플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훈련할 때 샘플 가지고 와서 그 샘플 가지고서 경사하강법을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샘플들을 섞을 거냐? 섞을 거다라는 얘기죠. 추루니까. 샘플들을 섞어줘야 랜덤 샘플링이 돼요. 그죠? 랜덤 샘플링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 난수를 만드는 시드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버버스는 이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뭔가 출력을 내놓을 거냐라는 뜻이에요. 출력.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디까지 훈련이 됐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디까지 훈련됐고, 이런 과정들을 출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게 버버스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엡실론 뭔지 아직은 모르겠죠. 우리가 이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러닝 레이트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러닝 레이트 뭐예요? 학습률이죠. 학습률인데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인브 스케일링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뭐의 약자냐면 인버스 스케일링. 역수로 인버스라고 하는 건 역수란 뜻이고요. 역수로 스케일링한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습률이 상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학습률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타 제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파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거 전부 다 학습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엡실론, 에타 제로, 파워 t라고 하는 세 개의 파라미터는 학습률을 그러니까 최초의 학습률은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때 어떻게 바꾸겠느냐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이 네가, 엡실론, 에타 제로, 파워예요. 밑에 그 공식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들 있죠. 이거 전부 다 학습률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이에요. 엡실론, 에타 제로, 파워 t. 전부 다 학습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 우리가 러닝 레이트 0.1, 0.2, 0.5 이렇게 바꿔나갔던 거 있죠. 상수로 썼던 거. 그 상수로 썼던 그 학습률은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에타 제로예요. 최초의 학습률. 최초의 학습률. 우리는 최초의 학습률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그죠? 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그 러닝 레이트의 의미예요. 그리고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일찍 멈출 거냐라는 뜻이에요. 일찍 멈출 거냐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 SGD 리그레서를 맥스 에포크만큼 다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일찍 끝낼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만 만족하면 맥스 이터레이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찍 끝내버릴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일찍 끝내지 않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거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것들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제외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 로스라든가 페널티라든가 음.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묶어볼까요? 관련된 것들을 묶어보면 손실함수, 비용함수,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로스, 페널티, 알파, 에런, 레이쇼. 얘네들이 규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엡실론,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파워 T. 얘네들이 학습률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맥스 이터레이션과 톨러런스가 몇 번 반복할 건지, 시간을 더 오래 들여서 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짧은 시간, 성능이 안 좋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맥스 이터와 톨러런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해가 되시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로스는 기본값이 mean squared error인데, mean squared error 이외에도 후버라고 하는 손실함수가 있고, epsilon intensive라고 하는 손실함수도 있고, squared epsilon intensive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이해하시려면 이 후보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거는 저도 문서 봐야 돼. 저도 그러니까 그 공식 자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mean squared error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는 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mean squared error만 있는 거는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어떤 경우에 후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엡실론과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유저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가이드를 다시 열어보시면 여기 있네요. 뭐 mathematical formulation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죠. 이런 여러 가지 손실함수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SGD가 확률적 경세하강법.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들 거의 논문에 가까운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세요. 페널티 L2, L1, 엘라스틱 넷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 넌이라고 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넌까지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제의 이름은 디폴트는 L2라고 되어져 있고요. 문자열로 L2, L1, 엘라스틱 넷 전부 다 소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라고 규제 이름을 문자열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none 사용하지 않겠다. 아, no penalty인 경우에는 none으로 세팅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과대적합이 생기는 거를 그냥 저기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페널티 안 주셔도 돼요. 알파는 설명이 있지만 regularization 이거 뭐예요? 규제죠. 규제에 곱해주는 값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규제에 곱해주는 값. 그러니까 규제 크기죠. 규제 크기. 에런 레이쇼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L2의 비율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음, 나중에 바뀔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런 레이쇼는 넌으로 바뀔 거다. 왜 그러냐면 페널티가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바뀌었다는 얘기다.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이 아니기 때문에 에런 레이쇼는 넌이다. 그러니까 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넘어가고 맥스 이터레이션, 맥스 이터레이션 데이터를 넘겨주는 횟수예요. 데이터를 넘겨주는 횟수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포크라고 불렀었다. 에포크라고 불렀었는데 그 최대 반복 횟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반복 횟수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는 의미고 톨러런스라는 의미고 이게 그 수렴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게 톨러런스다. 이런 뜻입니다. 수렴했느냐, 수렴하지 않았느냐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값이 톨러런스다. 어, 톨러런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톨러런스 값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비슷한 값을 그냥 수렴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그럼 넘어가고 자 여기 엡실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엡실론이 그게 아니었네요. 저기 학습률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 학습률과 관계된 거는 에타 제로하고 파워만 있었군요. 죄송해요.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은 그 손실함수에서 사용하는 값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음. 파라미터 중에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함수와 관련된 것들이었었고요. 러닝 레이트 여기 요 부분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데 학습률과 관련된 것들은 에타 제로 파워 t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엡실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러닝 레이트는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컨스턴트. 아, 아니군요.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학습률은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옵티멀이 될 수도 있고, 인버스 스케일링이 될 수도 있고, 어댑티브가 될 수도 있고, PA1 또는 PA2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자열 러닝 레이트에는 문자열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을 주시는 건데 기본값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 인버스 스케일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스케일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버스 스케일링을 사용할 때 에타가 러닝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닝 레이트가 초기값을 이런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값으로 나누는 거고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t의 x승이란 뜻이에요. t의 x승. 이거는 파워란 뜻이죠. 파워. 그리고 여기는 숫자. 거기에 몇 승 이런 뜻이에요. t는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반복하죠. 한 번 반복하죠. 1회. 두 번 반복하죠. 2회. 세 번 반복하죠. 3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복문에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면 t는 1,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면 t는 2, 세 번째 반복에서는 t는 3,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될 때마다, 반복이 계속될 때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제곱이라고 해볼까요? 제곱. 처음에는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고요. 세 번째는 3의 제곱으로 나누겠죠. 점점 큰 숫자로 나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자, 요거 음, 학습률을 0.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습률을 0.1인데 첫 번째는 1의 제곱, 0.1 나누기 0.1 나누기 밑으로 갈까요? 두 번째는 0.1 나누기 2는 4, 2의 제곱, 0.1
나누기 3, 3은 9. 9의 제곱. 0.1. 0.1 나누기 4, 4, 16. 자,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는 숫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0.1 나누기 1은 그냥 0.1이잖아요. 0.1 나누기 4는요? 0.025 아닌가요? 아, 0.25인가? 아, 0.025. 0.025가 맞죠? 그죠?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파워의 의미예요. 여기 있는 파워의 의미가 요거는 시간. 1, 2, 3, 4, 5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인 거고요. 제곱으로 할 거냐, 세제곱으로 할 거냐, 네제곱으로 할 거냐, 그게 파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제곱으로만 쓴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학습률에서 계속해서 작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인버스 스케일링. 아까 제가 처음에는 학습률 크게 잡아놓고 학습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알고리즘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인버스 스케일링. 이해되십니까? 아, 그런 거 말고 옵티멀, 이건 최적화라는 뜻이고요. 최적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 여기는 1.0을 이런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복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에 있는 게 커지죠. 맞아요? t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날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인버스 스케일링을 기본값으로 사용하긴 해요. 인버스 스케일링이 기본값인데 컨스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옵티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버스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댑티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요 다섯 가지를 저는 요 다섯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해 본 것 같아요. 아래쪽은 저는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아래쪽은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은 그 저기 손실함수랑 관련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손실함수를 MS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손실함수가 MSE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에타 제로가 초기 학습률이에요. 초기 학습률, 그 다음에 그 파워 T라고 하는 거 있었죠. 파라미터 중에서 파워 T가 그 인버스 스케일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값이었던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타 제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파워 T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밑에 있는 거를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파워 T 얘네들이 전부 다 학습률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쓰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고 예측하고 이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SGD 리그레서, SGD라고만 할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하면 돼요. 기본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다 사용할래? 면 충분해요. 일단은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지 안 좋은 점수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한 회귀 모델이죠.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거고요. 모델을 생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fit이죠. 훈련시킨다예요. X train, 그 다음에 Y train. 이게 모델 훈련이에요. 그럼 벌써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자, 모델 훈련이 끝났으면 개수들을 찾았을걸요? SGD, 점, 코, efficient 있죠. 이게 찾은 개수들. 이 개수들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1차 함수 방정식 만들겠다는 뜻이죠. y는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개수가 몇 개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죠. 독립변수 몇 개 사용했으니까.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사용했으니까 4개의 개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엉망인 숫자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10에 10승이라고 나와요. 숫자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나왔죠. 엄청난 숫자들이 나왔어요. 이게 그 SGD 모델이 확률적 경사각법 모델이 찾은 개수들. 학습률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학습하면서 찾은 개수들. 개수를 찾았으니까 뭐 또 찾았을까요? 인터셉트도 찾았겠죠. 네. 4 곱하기 10의 10승. 이게 절편. SGD가 찾은 절편이에요. 왜 4개가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독립변수가 4개니까. 랭스에 곱해줄 개수, 다이어고널에 곱해주는 개수, 하이트에 곱해주는 개수, 위드스에 곱해주는 개수. 그리고 무조건 더해주는 상수. 이렇게 된 거죠. 예측값 찾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바로 결정계수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 훈련셋에서는 X-train 그리고 Y-train 사용하시면 되죠. 이게 train 결정계수.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좋은 점수예요, 나쁜 점수예요? 굉장히 나쁜 점수입니다. 10에 몇 승? 10에 18승. 음수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18승. 마이너스 2 다음에 공이 18개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오차가, 오차가 거의 무한대의 오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델. 이거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서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면 최소값 위치에 절대 도달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엉망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 셋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X 테스트, Y 테스트. 훈련 셋이 이렇게 안 좋은데 테스트 셋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저자가 회계를 할 때, 그리고 교재에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다루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회계는 안 하고 분류만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물고기 세트 가지고는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일부러 빼버리신 것 같아요. 저자분께서. 네. 되셨, 되셨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클래스 이름만 바뀌었지, fit, 스코어 이런 과정은 어때요? 이런 과정은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아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만 살펴봤고요. 어. 자, 이렇게 성능이 되게 안 좋은 이유는
안 좋은 이유는 훈련셋, 훈련셋의 샘플 개수가 너무 작아서 샘플 개수가 42개 아니었나요? 42개? 이걸로는 확률적 경사각법을 사용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너무 작아서 1000번의 맥스 이터레이션으로는 1000번의 에포크 에포크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포크는 맥스 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반복 횟수, 최대 반복. 1000번의 에포크만으로는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때문에 결정 개수가 개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측 숫자를 예측하는 예측 성능이 너무 안 좋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반복 횟수를 더 크게 늘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1000번밖에 반복을 안 했지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 번, 100만 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바꿔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학습률. 그죠? 학습률이 기본값이 아까 얼마였었죠? 문서에서 0.01. 이게 기본 학습률이에요. 에타 제로가 기본 학습률입니다. 0.01 너무 작지 않아요? 그죠? 뭐 1.0, 0.1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에타 제로를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값이니까 뭐 0.1, 0.3, 0.5, 1.0, 뭐 10.0까지도 뭐 그렇게까지도 사용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없애버리거나 규제를 줄이거나 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규제 크기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L2 규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0.0001이면 규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규제를 줄이거나 규제를 없애는 방법, 에포크 횟수를 늘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거다. 최대,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준다. 이게 어, 파라미터 이름이 맥스 이터였었죠. 맥스 이터. 그죠? 그 다음에 뭐 규제의 크기를 줄인다. 이것도 규제의 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알파였었죠. 알파. 그 다음에 학습률을 키워준다. 학습률을 크게 만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학습률과 관련된 파라미터에는 러닝 레이트, 여기는 페널티. 지금 영어로 써드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SGD 리그레서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SGD 리그레서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맥스리터, 페널티, 알파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나 그 다음에 에타 제로, 그 다음에 파워 T 이런 것들이 학습률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에요. 학습률을 크게 만든다. 학습률을 크게 한다. 예요. 음. 그러니까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SGD에서 성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맥스 히터를 늘리거나 페널티를 없애버리거나 페널티를 줄여버리거나 학습률의 종류를 바꿔주거나 초기 학습률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파워티는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초기 학습률에서 시작해서 몇 분의 1로 나누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는 것도 그 다른 값을 사용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녀석들을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은 되겠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게 해결 방법인 거고요. 자, 문제는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문제예요. 맥스 이터레이션은 SGD, SGD 리그레서에서 리그레서를 사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렇게 해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맥스 이터 값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엄청나죠? 예, 10억 번이에요. 10억 번. 10억 번. 맥스 이터레이션을 10억 번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세 가지 종류를 다 써보세요. 세 가지 종류를 써보세요. 컨스턴트와 그 다음에 인브 스케일링과 그리고 어댑티브를 사용해 보세요. 어댑티브 말고 뭐가 있었더라? 러닝 레이트에서 옵티멀, 어댑티브. 옵티멀은 조절할 게 없지. 옵티멀도 쓸까요? 컨스턴트, 옵티멀, 인버스, 어댑티브 네 가지를 다 쓰죠. 네 가지를 다 써볼게요. 옵티멀도 한번 써보세요. 네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옵티멀. 그러니까 컨스턴트로 만들어서 훈련 점수 계산. 옵티멀로 만들어서 훈련 점수 계산. 인브 스케일링으로 만들어서 훈련 점수 계산. 어댑티브로 만들어서 훈련 점수 계산.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네 번 반복해야 되겠죠. 네 번 반복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까지 주시냐 하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것도 바꿔주세요. 에타 제로. 이 에타 제로가 초기 학습률입니다. 초기 학습률. 상수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본값이 0.0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작죠. 너무 작으니까 0.1, 0.5, 1.0, 10은 너무 클 것 같은데 학습률이 1.0이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훈련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2.0을 한번 써볼게요. 음. 자, 그럼 몇 가지 조합이 나올까요?
몇 가지 조합으로 훈련시키란 얘기예요. 러닝 레이트가 네 가지 방식, 그 다음에 학습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가지.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되는 건가요? 20번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20번. 이해되셨습니까? 반복문 쓰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컨스턴트로 했을 때 에타 제로가 0.01인 경우, 러닝 레이트가 컨스턴트일 때 러닝 레이트가 0.1인 경우, 러닝 레이트가 컨스턴트일 때 에타 제로가 0.5, 1.0, 2.0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하나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옵티멀일 때 다섯 가지, 인부 스케일링일 때 다섯 가지, 어댑티브일 때 다섯 가지.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나옵니다. 20번을 훈련시키면서 요렇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해 가면서 음, 뭘 계산한다?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훈련셋, 테스트 셋에서 별점 배수를 계산하고 출력한다. 이거를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반복만 잘 만드시면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반복하는 횟수도 너무 많고, 그죠? 일단은 맥스 이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맥스 이터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은 시간, 다음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점수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어요. 해봐야.